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작은 지출, 작은 구멍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깨진 독은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붓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작은 구멍은 없나 확인하고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관련 정보를 전해주시기 위해 홍동표 지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내 물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유럽 경제 위기까지 이어져 온 지구촌 전체가 어수선한데요.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국내 금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네, 국제 경기가 네. 유럽의 경제 위기로부터 이어져 네. 올해는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 국내 금융도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금융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실제 중산층은 없어졌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융거래를 제한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네. 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고통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따른 서민들의 소득 수준은 사실상 경제 성장만큼 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서민들의 고통으로 따르죠. 네. 그래서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홍동표 지점장님께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추천해 주시고 싶은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네.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월급 통장을 잘 이용하는 방법인데 각 은행별로 급여체 연결 계좌의 각종 수수료 혜택과 네.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도 대출이나 예금 거래 등 여러 가지 부수 거래를 하실 때 추가 금리를 줘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비과세 복리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의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최고의 상품으로 비과세 복리를 통해서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의 이중 효과를 줘서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상품이죠. 네. 은행별로 납입 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득공제 상품인데요.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따라 56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단일 항목으로 소득공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도 꼭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동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나의 노후뿐만 아니라 향후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할 상품이며 가입 연령에 따라 같은 보장 금액 시에 납입 보험료나 차이가 크게 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회 초년생들은 꼭 가입해야 될 적절한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변액연금.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연금 상품으로 확정금리 연금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변동성이 있으나 장기 적립식 펀드 형태로 운영되면서 네. 장기적인 수익률은 일반 연금형 상품보다 우수한 특징으로 장기 목돈 마련 등의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네. 또한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원금을 보장하여 목돈 마련과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적격 상품이죠. 네. 요즘 서민들의 가계가 어렵다 보니 그 영향으로 금융 피해 사례까지 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화 사기 수법에 대한 피해들이 날이 갈수록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사칭한 보호연과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을 사칭한 보상 제공형, 자녀 납치, 조직폭력배 등을 사칭한 협박형 등이 있고 사기 종류별로 보면 메신저 피싱, 휴대폰 문자, 카드론 대출 사기 등을 통한 사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기란 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한순간에 당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금융피해를 당했다면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최근 그러한 사기 사건이 많다 보니 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별 절차를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기본 절차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직업정지 조치나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 금융감독원의 피해 환급금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자 앞으로 지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각 금융기관에 구제 신청서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 확인서하고 네.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확인서를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재화의 공급이나 네.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네. 사실상 전기금융 사기 제외됩니다. 네. 즉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이어야 그 대상이고 대출 광고 등을 보고 피해자가 본인의 의지로 대출 신청을 하거나 네. 대출 수수료 송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사기나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법률에 의거 금감원 홈페이지에 네. 채권 소멸 절차 개시 내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고 내용은 사기 이용 계좌와 그에 관련된 금융회사, 네.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을 공고 전 피해 규제 신청에 따라 채권 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피해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기 이용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피해 환급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네. 사기 이용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는 네. 피해금을 환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사기 금액이 타행으로 이체된 경우 타행 계좌에 대한 피해금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네. 피해 구제 신청은 접수하고 네. 이체된 타행 계좌의 지급 정지를 해서 네. 피해 구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될 것입니다. 네. 가끔은 사기 계좌가 대포 통장이라서 명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의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는 네. 명의자가 명의 도용을 당한 사기 계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기를 친 거래자는 누구인지 네. 사실상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예방법을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최근의 전화 금융 사기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종전에는 기계음이나 조선족 말투를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창한 서울 말씨를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종전에는 국제전화번호 등 발신 표시가 없는 것을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우체국, 은행 등의 실제 전화를 표시해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개인정보도 예전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 네. 최근엔 개인정보를 알고 사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알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 전개도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상황 연출만 하셨는데 최근에는 은행 같은 경우 고객을 부르는 소리라든지 네. 경찰 같은 경우 경찰의 신문 소리 네. 이런 거를 적절하게 옆에서 표시를 해서 그렇게 전화가 상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체도
종전엔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최하 1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이 금액으로 사기를 천장하는,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정보를 꺼내서 네. 카드론을 받거나 직접 자금 이체해서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서 금액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크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네. 사기 대상도 종전에는 금융거래 경험이 적은 주부나 노년천정이 대상이었냐면,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20, 30대의 젊은 층도 그 피해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 피해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층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네. 노인층이나 금융거래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했다면, 네. 최근엔 은행 금융거래도 인터넷을 이용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런 사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명의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개인의 자산이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평소 인터넷 등의 사용 시에 네. 비밀번호나 인증서 비밀 등의 노출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 컴퓨터상의 비밀번호를 저장해 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면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고, 네. 컴퓨터 자체에 암호를 걸어두거나 네. 자신의 폴더에 암호를 걸어두는 방법 등이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업무차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도 반드시 고객께 동의서를 증거해야 됩니다. 네. 이런 정보 제공도 목적에 맞는지 네. 잘 확인하시고 네.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본인의 신용 정보는 본인이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산이나 자기의 신상에 대한 보호를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홍동표 지점장님과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금융사기 피해 방법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고, 적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과 세상의 모든 이치는 아주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